자, 무한급수에 대해서 오늘 시작해 봅시다. 무한급수는 뭐 일단은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되게 골치 아픈 녀석이 돼요, 우리 함수는. 자, 무한급수는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양수를 계속 끝없이 계속 더하는데 걔가 수렴한다. 오직 하나의 상수가 될 수 있다를 자기가 이해하는 거라. 그리고 무한급수를 극한으로 해결하자. 극한으로 무한급수를 표현하자. 이게 문제의 포인트다.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일단 크게 할 건 없다. 됐나요? 네, 해봅시다.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자, 첫 번째 무한급수에서 급수라는 게 뭐냐? 급수는 그냥 합을 표현한 거를 우린 급수라 그래요. 수열의 합을 표현한 거를 우린 급수라 그래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에서 100까지 합이다. 또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10번째 항이 합이다. 이런 걸 우리는 급수라 그랬다. 그러면 무한급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한급수. 충분히 이해되시죠? 무한급수. 뭘까요? 그렇지. 무한히 계속 더하는 걸 말하겠죠? 무한급수는 무한히 계속 더한다. 무한히 계속, 뭐 끝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더하는 것을 우리는 무한급수로 한다. 무한히 계속 더한다. 자, 그러면 그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볼까?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무한히 계속 더한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첫 번째 항.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세 번째 수가 있고, 그 다음 쭉 가서, 당연히 an-1도 있고, an도 있고, an 플러스 1도 있고,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끝없이 계속 더해주는 걸 우리는 무한급수라고 한다. 됐나요? 그런데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어떤 수열이 있는데, an이라는 수열이 있어. 어떤 수열이 있는데, 걔를 첫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지? 무한대번째 항까지 합이죠. 무한대번째 항까지. 요거도 같은 식이다. 이해되시겠네요? 다시 한번. 요거부터 일단 깨달으셔야 돼요. 자, 누가 무한급수를 물어봤어. 무한급수를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무한급수는 첫 항이랑 A1이 아니고 그냥 첫 번째 항이면 어떤 수입니다. 두 번째 항, 이렇게 세 번째 항이 있고, 이거 쭉 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 끝없이 계속 더하는 거. 근데 뭔가 되게 촌스러운 식이야. 끝없이 계속 더한다를 이걸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끝없이 계속 더한다를 시그마로 바꿔서, 시그마 합이죠. 어떤 수열이 있는데 an이라 합시다. n번째 항이 있는데 변수 n이 첫 항부터 어느 항까지? 무한대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게 조금 더 아름답죠. 네? 요거보단 요게 좀 더 아름답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식에 대해서 특별히 요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합, 시그마 요 부분이지. 요걸 딱 보면 우리는 얘가 무한급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다음 거로 넘어가 볼까? 자, 이번엔 목표가 뭐냐면 우리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무한급수의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무한히 더한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무한급수, 무한히 계속 더한 값. 어때요? 좀 난감하죠? 무한히 계속 더한다. 어떻게 할까? 무한히 계속 더하는데. 무한히 계속 더하는데 그게 수렴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지? 계속 커질 것 같은데 뭘 계속 더한다고. 끝없이 계속 더하면 얘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도대체 이 녀석의 수렴인지 발산인지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냐. 수렴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을 건데 무엇으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볼게.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똑같이 1인 정사각형을 내가 하나 만들어봤어요.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예를 들어서. 자, 걔를 그리고 반을 잘랐어. 반을 자르고 얘를 내가 첫 번째 항이라 그럴 거야. 뭐 당연히 넓이는 2분의 1이겠죠. 반 잘랐으니까. 남은 반에서 여기 남은 반 있잖아요, 그지? 여기 남은 반에서 다시 또 반을 잘랐습니다. 반을 잘라서 걔를 내가 두 번째 항이라 불렀어요. 또 남은 반에서 또 반을 잘라서 얘를 세 번째 항, 또 반 잘라서 네 번째 항, 얘를 다섯 번째, 또 여섯 번째, 또 자르고 계속 자르겠죠. 그걸 컴퓨터한테 시킨 거야. 계속 잘라라. 그리고 우리는 밥을 먹고 왔습니다. 밥을 먹고 돌아왔어요. 컴퓨터야. 그러니 컴퓨터 얼마큼 잘랐니? 그러니까 저 지금 49,600억 번째 자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만하고 이제 다 더해 그랬어. 다 더해.
첫 번째 항 값이랑 두 번째 항 값이랑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이걸 계속 더하래. 계속 더하면 얼마가 될 거야?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올 거야? 종이의 넓이의 총합이니까 얼마가 나올 거야? 1이 나와야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첫 번째 우리 핵심입니다. 첫 번째 공부할 핵심. 자, 과연 양수를 무한히 더하면 수렴할 수 있다? 네, 수렴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한다고? 첫 번째로는 전 세계의 모든 수학자들이 처음엔 도형으로 적어놓은 거야. 도형적으로 먼저 이해부터 하세요. 자, 오늘 목표는 뭐다? 첫 번째, 당신들이 도형을 가지고 직접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무한히 계속 자르면은 합이 일정할 것인가? 됐나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걸 하나 만들어 보라 그러면 뭐 있을까요?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원이 있는데 내가 이 녀석을 무한히 자를 거야. 자, 첫 번째는 뭐 여기서 이렇게 반을 잘랐어요. 그리고 남은 반에서 또 반을 자르고 그 반에서 또 반을 자르고 그리고 남은 반에서 또 반을 자르고 또 반을 자르고 또 반을 자르고 또 반을 자르고 계속 하겠다. 무한히 자르는 거야. 그걸 다 더하면 이 원넓이랑 같겠다. 뭐 이런 걸로 자기가 예를 들어봐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 무한히 더해서 무한급수가 다른 말로 무한급수가 무엇 할 수 있다고? 아, 수렴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걸 먼저 가정해야 돼요. 할 수도 없는데 수렴을 하려고 그러니까 수렴의 조건을 공부하고 뭐 수렴할 방법을 가고 공식을 공부하고 방법 뭐 풀이 방법 배우고 이러시면 안 되겠죠. 무한급수는 반드시 수렴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네, 예를 듣고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목표가 뭐냐면 이제 얘를 식으로 풀고 싶은 거야. 그림으로 안 나오니까 수로 나오니까 우리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 우리는 지금 계속 끝없이 계속되는 수열, 극한이라 그러죠. 끝없이 계속되는 수열을 이해하는 거, 극한. 그 수열에 바라보는 목표를 이제 겨우 이해했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잘 이해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죠? 뭐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없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계속 더해가자.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계속 더할까? 이걸 어떻게 무한히 계속 더할까? 무한히 계속 더하는데? 그럴 수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무한히 계속 더한다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끝없이 계속 더하는 거를 이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시작입니다. 자, 해봅시다. 무한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급수, 합이 아니라 무한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해요. 무한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은 무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 발상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한 녀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녀석이 누구냐? 바로 부분합이라는 녀석이죠. 부분합.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부분합. 아까 제목 기억나요? 부분합의 탄생 비결. 부분합으로 푼다가 아니라 부분합을 왜 만들었냐. 그냥 왜 만들었냐를 모르고 그냥 합을 구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는 분명히 그림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녀석이 이렇게 수로 직접 나열되어 있으면 끝없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얘를 더하지? 라는 약간 당황스러운 뭔가 좀 애매모호한 곳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합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졌다. 그럼 도대체 이 부분합이라는 녀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분합은 뭐냐면 차탕부터 딱 n번째까지 합을 말해요. 차탕부터 n번째.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 더한다. 끝없이 계속 더한다의 일부라 그래서 부분합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SN이랑 다른 건 하나도 없죠. 됐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무한급수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핵심 잡아보자. 무한급수에서 핵심은 무한의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하겠다. 무한, 극한의 개념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 왜냐면 우리는 극한은 어쨌든 조금은 공부를 해서 극한의 개념은 조금 이해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무한급수는 무한이 더하는 건데 무한이 더하는 거가 아니라 무한의 개념으로 접근할 거야. 그러면 누구의 무한이지? 합의 무한이 되는 거죠. 합인데 합을 끝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AN이 아니라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먼저 구해내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무한급수에서는 특별하게 부분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분합이라고 부른다. 그럼 부분합을 무한급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부분합으로 무한급수를 표현했는데 무한급수 뜻이 뭐지? 제 1항부터 끝없이 계속 더한다죠. 자, 끝없이 계속 더하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야? 무한히 가는 거죠. 무한히 하는 거. 무한항까지의 합이야. 맞지? 자, 시작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야.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돼. 무한급수란 녀석은 제 첫 번째 항부터 제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무한항까지의 합이야. 아, 제 1항부터 출발해서 제 무한항까지의 합이야.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걸 극한으로 표현하면 SN 뜻이 뭐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잖아. 제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거기다가 어떤 짓을 하느냐? 여기다가 뭘 붙이면 우리 목표가 뭐지? 무한의 개념, 리미트로 바꿀 거야. 여기다 리미트를 붙여요. 리미트 n은 얼마? 무한대. 자, 생각해보세요. n이 1, 2, 3, 4, 5, 6, 7, 8, 9, 10, 11 계속 가요. 그래서 여기 n이 뭘 집어넣어요? 무한히 집어넣어요. 그럼 이 식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S 무한대가 되겠지. S 무한대. 이해돼요? S 무한대. S 무한대. 맞잖아.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이 무한대로 갔잖아. n이 무한대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S 무한대지. S 무한대 뜻이 뭐지? 제 1항부터 무한항까지 합이죠. 똑같죠? 여기 있는 녀석이랑. 제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합이다. 똑같은 말이 되잖아. 아, 무한급수를 무엇으로도 표현 가능하다? 극한으로도 표현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시려나? 자, 한번 해보십시다. 식을 정리해보죠. 자, 결과는 이거죠. 그치? 무시무시한 녀석은 결과는 이거야. 무한급수는 첫 항부터 무한대항까지 합을 우리가 뭐 한다고? 부분합의 극한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부분합의 극한으로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 됐네. 부분합의 극한이다. 무한급수는 결국 부분합의 극한이다. 그러니까 무한급수가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겠어요. 무한급수를 구하려면 제일 첫 번째 뭐부터 구해야 돼요? 부분합부터 구해야 되지. 어떤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먼저 구한 다음에 두 번째 그 SN을 가지고 뭘 처리하면 돼? 극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극한 처리. 극한. 다른 말로 뭐 리미트 처리하면 된다. 그죠? 이게 우리가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다. 외우지 마시라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 시작을 발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도형으로는 이해하셨어. 그죠? 도형으로는 이해했는데 그래서 그걸 식으로 나타내려니까 힘들어. 물론 지금 얘도 힘들어요. 식으로 나타내기가.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발상하지 않고 그냥 첫 항부터 무한대항까지 쭉 수를 나열하고 합을 구한다면 더 힘들었겠죠. 아예 접근도 못했을 거야. 그지? 첫 항부터 무한대항까지 합 이렇게 바뀌어있는 식을 가지고도 우린 접근을 못했을 건데 걔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보니까 SN 그죠?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그 부분합에 대한 극한으로 계산하니까 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는 조건이 나오더라는 거죠. 되시겠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하기 전에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문제 풀고 나서 풀이를 들어주십시오. 그게 중요하니까. 자, 일단은 필수예제 1번입니다. 필수예제 1번 살짝 보시고 출발해 보십시다. 자, 필수예제 1번에 자, 보니까 제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이걸 뭐라 그러지? 무한급수라고 그래. 지금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그렇지. 이 녀석이 뭐가 돼? 일반항이 돼. 일반항이 지금 누구냐 그러면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에요. 우리 뭐 구해야 된다고? 그렇죠.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건 누구라고? 부분합이라 그랬어요. 색깔 잘 보시고요. 부분합부터 구할 거예요. SN부터 구해야 되는데 SN은 이 수열을 K는 1부터 얼마까지? N까지 합이죠.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바뀔 겁니다. 변수를 K로 바꿔서. 근데 우리가 시그마에서 많이 배웠던 건데 합에서 우리가 수열의 합에서 공부한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규칙이 정해진 녀석이 있고 두 번째 소고형이 있고 세 번째 계잡수열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계잡수열은 뭐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요. 소고형 아니면 어차피 공식으로 갈 건데 100% 소고형으로 나올 거야. 걱정 마십시오. 그거밖에 안 나와. 다른 거 나오면 이상한 거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K1러니까 레는 얼마 되죠?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3, 루트 4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얼마 나오지? 루트 n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오케이. 이게 K의 1 넣으면 얼마 나오죠? 1, 그 다음에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3 이렇게 쭉 집어넣고 마지막에 K 얼마 집어넣으면 n 집어넣으면 루트 n이 나올 겁니다. 근데 가운데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냈으니까 루트 2랑 루트 n은 다 사라지겠죠. 이 부분은 싹 사라질 거야. 그럼 남는 게 누구죠? 남는 게 너가 되겠네. 결국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1 이렇게 된 거야. 아, 이게 부분합이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부분합에 대해서 뭐 하라고? 네, 극한 처리해줘라 그랬어. 여기다가 두 번째 무한급수는 자, 이식 무한급수는 결과적으로 리미트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n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sn이니까 sn이 누구냐 그랬더니 너다 이거지? 루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sn은 이거 지웁시다.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n이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지? 이 녀석은 무한대로 되겠지. 근데 무한대 1을 빼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얘는 발산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다음 거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제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인 어떤 수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합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당연히 일반항이 뭔지 모르죠. 일반항이 뭔지 모르니까 합부터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항부터 구하셔야겠다. 자, 일반항. 자, 일반항 구할 때 분명히 규칙 잘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거. 변하는 것은 뭐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내야 돼. 변하지 않는 게 누구야? 1도 안 바뀌고 짝대기도 안 바뀌고 그 다음에 더하기도 안 바뀌고. 누가 변하죠? 누가 바뀌고 있지? 1일 때는 1이고 2일 때는 2이고 3일 때는 3이고 n일 때는 n까지 합이겠네. 여기까지. 근데 이 부분 보세요. 1, 2, 3, 4, 5, 6 쭉 가서 n. 이거 우리 뭐로 생각하고 있어? 이 부분. 이 부분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랑 똑같은 공식이죠.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합이니까 얘는 2분의 n 가로 열고 m 플러스 1이 되시겠죠. 따라서 an이라는 녀석을 정리하면 an은 n 곱하기 m 플러스 1분의 2가 될 겁니다. 정리하시면 대입을 해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an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첫 번째 an을 구했습니다. an을 구했어. an을 구했더니 an은 저수열의 일반항을 구했더니 n 곱하기 m 플러스 1분의 2가 나왔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이제 부분합을 구해야죠. 무한급수를 구하려면 그지? 무한급수를 구하면 부분합을 구해야 되는데 부분합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합이죠. 얘는 k 갈로 열고 k 플러스 1분의 2가 됩니다. 분모가 곱골로 되어 있으니까 부분합을 우리 구할 때 분모가 곱골이니까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무분수를 이용하겠지? 근데 얘가 지금 2니까 앞으로 2를 빼주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부분합하면 앞에 거분의 1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항 분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똑같이 k 1 넣으니까 1, 2 넣으니까 2분의 1, 3 넣으니까 3분의 1 집어넣으니까 m분의 1 k에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고 그죠? k에 2 집어넣으면 3분의 1 쭉 집어넣으면
n분의 1 나오고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가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라 했으면 이 부분이 사라질 거야. 사라지면 남는 게 2 가로 열고 여기 2 있잖아, 그죠? 그리고 남는 게 1이고 빼기 얼마?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부분합이야. 부분합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 뭐 구하셔야 될까? 이제는 마지막에 부분합을 구했으니까 이제 극한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극한을 처리하셔 보십시다. 극한을 처리하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자, 극한 부분합 SN 오시면 되고요. SN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2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됩니다. 자, n이 하나씩 커져요. n이 하나씩 커지면 이 부분이 뭐가 되지? 그렇지. 0이 되죠. 1 빼기 0이니까 1이고 1에다가 2배 하니까 2가 되네요. 그래서 얘는 수렴하고 그 수렴 값이 얼마다? 2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풀고 있는데 나중에는 쉽게 풀 거예요. 팁은 나중에 기본적인 원칙은 알고 계시고 항상 확실한 원칙부터 알고 계시고 얍삽한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 풀이를 해보고 보십시오. 생각만 해보시고. 자, 이 녀석의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급수를 구하려는데 그냥 합을 구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합을 하고 구하려보자. 합을 우리 한번 구해봅시다. 자, 마찬가지 얘가 끝없이 계속 더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단 우리가 부분합을 구해야 되는데 부분합을 구하기 전에 이 수열의 일반항을 알아야 합을 구하겠죠. 그 일반항의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칙대로 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고형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되겠어. 자, 보시면 일반항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일반항을 구하려면 변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되죠. 짝대기 안 바뀐다 거지. 분자 1도 안 바뀌고 가운데 점도 안 바뀌네요. 그러면 뭐가 바뀌는데? 1일 때 2고 2일 때는 3이 2일 때는 5고 3일 때는 5인 녀석이 와야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은 뭔가 2, 5, 8 2, 5, 8 무슨 소리지? 공차가 3인 등차 소리죠. 그럼 뭘로 출발하겠어? 3n으로 출발할 거야. 첫 항이 2니까 빼기 1 붙이면 안 될까요? 3n 플러스 1이 아닐까? 맞나요? 이게 쭉 가면 n번째 항은 3n 플러스 3n 마이너스 1 아닐까요?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5 나오고 3 넣으면 8 나오고 수열 모르면 어차피 이 단어는 계속 빵점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수열을 계속 공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수열 모르면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 8, 11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첫 항이 5고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도 되는데 가만히 보면 2하고 5 사이에 3 더해줬고 5하고 8 사이도 3 더해줬고 8하고 11 사이도 3 더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3을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3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게 되시겠네요? 일반항은 이렇게 구하셨습니다. sn-1 곱하기 sn 플러스 2분의 1. 자, 이제 우리 뭐 구해야 되겠지? 그렇지. 부분 분수를 구하셔야겠죠. 부분합을 구하셔야겠죠. 그럼 k는 1부터 n까지. 자, 주어진 수열을 ak라고 바꾸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누구냐 그랬더니 얘는 3k-1 곱하기 3k 플러스 2가 나왔습니다. 여기 그리고 1이 됐어요. 자, 부분 분수 이용하려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걸 해야 되잖아요. 그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은 여기서 빼는 게 여기 분자 b-a가 와야 되는데 3k 플러스 2에서 3k-1을 빼면은 3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지? 1이 아니라 여기에 3을 써주고 앞에 3분의 1을 붙여주시면서 식을 변형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됐죠? 네, 계속 갑시다. 자, 그리고 나면 얘를 부분 분수로 바꾸면 3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부분 분수니까 어떻게 되지?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3k 플러스 2분의 1 부분 분수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 k는 1 넣고 2 넣고 3 넣고 쭉 넣을 거야. k 1 넣으면 얼마 나오지? 2분의 1 나오고 그럼 쭉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5분의 1 넣고 쭉 갑니다. 그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면 남는 게 쑥 날아가고 여기 남는 게 SN만 구할게. SN 자, 여기 집어넣은 거 2분의 1 3분의 1 쓸게요. 3분의 1 여기 앞에 있는 3분의 1 갈로 쓰고 첫 번째 남는 거 2분의 1
빼기 여기 뒤에 거 n 집어넣으면은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뭐 해야 된다고?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극한 처리할 거야. 리미트 sn. 리미트 3분의 1 가로 열고 2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 무분합의 극한이죠. 자꾸 부분분수로 그러네. 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얼마가 되고 0 남는 게 2분의 1. 근데 앞에 3분의 1이 또 있잖아. 3분의 1까지 곱하면 6분의 1이 답이다. 됐나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잘 안되면. 자, 이제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를 쭉 한번 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자, 문제를 봤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고 보십시오. 첫 번째, 지금 얘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문제를 바라봅시다. 자, 보시면 이게 뭐예요? 합이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극한이지. 아, 그런 게 뭐야? 부분합의 극한이지. 아, 얘는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나한테 지금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나한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즉 무한급수를 물어본 것 같아요. 요게 지금 무한급수랑 똑같은 표현이다. 됐나? 무한급수랑 똑같은 표현. 합의 극한, 합의 극한, 합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의 극한. 됐나요?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의 극한. 이게 부분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녀석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합의 극한을 처리해야겠죠. 일단 이 녀석의 합을 구하려면 sk가 누군지 알아야겠네. sk가 누구냐 그랬더니 sn이야. sn이 뭐냐 그랬더니 합이에요. 누구의 합이니 그랬더니 등차수열의 합이야. 등차수열의 합 구하려면 우리 귀신같이 구해야 되죠. 자,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야 돼. 중요한 녀석이지. 등차수열의 합. 자, 등차수열을 보니까 첫 항이 3이고 공차가 2입니다.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니까 어떻게 돼요?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n제곱으로 출발하겠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데 빨리 못하는 사람 질문하셔야 돼요. 민수야, 질문하셔야 돼. 그 다음에 첫 항이 3이니까 1 집어넣으면 3 되려면 플러스 2n 이렇게 될 거야. 그죠? SN은 n제곱 플러스 2n 이런 녀석이 나올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 부분 정신없이 지웁시다. 여기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끌고 올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 k 집어넣으면 되니까 k제곱 플러스 2k분의 1이야. 자,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시그마로 합을 구하는데 얘가 무슨 꼴로 되어 있으면, 분수로 되어 있으면 거의 90% 부분 분수를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분 분수. 근데 부분 분수는 약속이 있었어. 약속이 뭐였지? 부모가 곱하기 꼴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곱하기 꼴로 얘를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k는 1부터 n까지. k, 가로 열고 k 플러스 2분의 1. 근데 얘가 지금 뒤에서 앞에 거를 빼면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식을 또 바꿉니다. k는 1부터 n까지. k, 가로 열고 k 플러스 2. 그리고 여기에 2 쓰고 앞에 2분의 1 써서 식을 바꿉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부분 분수를 다시 이용하죠. 자, 2분의 1 쓰고요. 시그마 k는 1 생각할게요.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부분 분수 모르면 물어보세요. 자, 여기에다 그러고 k에 1 넣으면은 1분의 1.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가고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뭐 이렇게 쭉 갈 겁니다. 그럼 남는 게 누구냐?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 해봐야 돼. 이거 해봐야 되나? 중간 생략할 겁니다. 풀이는 짧게 할 거예요. 2분의 1. 계산은 여러분이 하는 거지. 1 집어넣으면 1 남을 거고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m 플러스 1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2분의 1이 남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뭘 구했냐면 부분합을 구한 거죠. sk라는 수열에 sk분의 1이나 정확하게는 sk분의 1이라는 수열에 부분합인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극한만 구하시면 되죠. 자, 충분히 봐야 돼. 자, 우리가 이제 극한 처리할 거야. 그죠? 극한. 리미트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 가로 열고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빼기 m 플러스 2분의 1. 자, n이 무한대로 가잖아.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너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n이 무한대로 너는 0으로 가지.
그럼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3이 되겠죠? 근데 앞에 또 2분의 1이 있어.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답은 4분의 3이 됩니다. 풀이는 좀 빨리 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개념만 갖고 부딪혀 보시고요. 일단은 복습을 할 때는 저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저기 제일 페이지 위쪽으로 가서 이 부분 여기에서 중간에 다시 돌려가면서 이렇게 혼자 말을 해보세요. 중간중간에 있는 물음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주제가 무엇인지도 생각해보고 자기가 직접 도형도 그려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합이 왜 만들어졌는지, 부분합을 왜 했는지, 왜 무한급수를 우리가 극한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7번까지의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